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퇴근 후 사연 박스를 들으며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저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원래 제 이야기를 어디엔가 공유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용기 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꺼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과 파혼에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희의 사랑이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들의 무리한 요구였어요. 이런저런 효자 남편이 있다고 들어야 봤지.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둘도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인자하신 가정주부 어머니, 사업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시며 부를 축적해오신 아버지 덕분이었죠. 저는 그런 두 분을 누구보다도 존경했고 부모님의 지지에 힘입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 해봤던 자취,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 모든 게 낯선 것들 투성이었지만 그저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요.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위급한 상황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는 울며 불며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옆에서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도 함께하게 되었죠. 워낙 큰 사고였던 나머지 두 분께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고 그날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담담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쓰면서도 눈물이 제 앞을 가려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시련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절 사랑해 주셨던 두 분을 한꺼번에 잃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저를 지켜준 건 남자친구였는데요. 한 학년 선배였던 그는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위로해주면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통해 제가 극복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딱히 다른 친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형제도 없는 외동인지라 사실은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졸업을 한 후 중소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공을 살려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업무에 집중하며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이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라면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실 슬픔을 잊기 위해 남들처럼 취업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이었죠. 남들이 부러워할 재산이어도 저는 예비 남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부터가 아버지께서 평생을 노력하셔서 모아오신 이 막대한 부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말을 꺼내는 순간 현실에 안주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처럼 제 능력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를 물려받은 것과는 반대로 예비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달동네에서 시어머니께서 홀로 예비 남편을 키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듣기 전까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는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의 차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30대가 넘었을 때는 꽤 통장이 두둑해져 결혼 자금을 걱정할 정도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일을 계속 나가셨고 사시는 집도 작았지만 자가 소유라고 하시니 예비 남편과 결혼하면 둘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온 예비 남편이라면 정말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정신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며느리 도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결혼? 너희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결혼 이야기였구나. 나는 너희 결혼에 대해 할 말 없어. 너희가 좋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우진이가 여자를 들인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지만 결혼 또한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해.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소식을 전해드린 날도 시어머니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게 걸릴까봐 내심 긴장하고 있던 저를 받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내 여자친구랑 나랑 모아둔 돈도 비슷하니까 둘이서 시작하면 될 거야. 은지도 돈 얼마나 잘 모으는데 취업하고 나서 돈 모으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배워야 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엄마 도움 안 받고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그래, 알다시피 나도 내 대출금에 빠듯하니 도와줄 돈은 없어. 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지. 너희 사정도 빠듯할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써주시고 이렇게 허락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오빠랑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게요.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이 내겐 행복이야.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저희 보고 잘 살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에 돌변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신 건 훌쩍 다가온 명절날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시댁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제가 일을 거둔 적은 없었거든요. 일단 저도 눈치가 보여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쉬라고 하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결혼 약속을 나눈 사이가 되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은주 너 제사상은 차릴 줄 알지? 이제 내가 편안히 쉬겠네. 이따가 사람들 다 올 테니까 준비하도록 해. 네? 제사상이요? 저 그런 거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비 남편의 집안에 제사가 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습니다. 작년의 명절을 떠올려봐도 저는 손님 대접만 받았지 그런 거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얘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때까지 차릴 사람이 없어서 몇 년 쉰 거지. 이제 너 왔으니까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네, 일단은 해볼게요.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뭘 도와줘? 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집은 다 며느리들이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할 거면 너랑 결혼을 왜 시키니? 그렇게 저는 꼼짝없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시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갔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오빠, 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가 처음 하는 거라 오늘 내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빠가 봐왔으면 좀 알 테니까 나 조금만 도와줘. 예, 너가 해야 할 일을 왜 내 아들한테 떠넘기니? 빨리 해. 처음 해보는 거면 어떻게든 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우진이한테 떠넘기면 어쩌자는 거야? 양이 꽤 많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투정 부리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 대해주긴 했나 보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은주한테 조금 알려줘도 될 것 같아. 은주가 우리 집 식모도 아니고 요즘은 남자들도 명절 음식 다 하는 거 알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그러는 걸 못 봐. 무조건 쟤보고 다 하라고 해. 옆에서 저를 도와주려던 예비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손에 끌려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했다고 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죠. 그 말로만 듣던 밥투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유, 뭐 이렇게 다 간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이런 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내 실수야, 실수. 그래도 네가 이전까지는 우리 집 손님이었으니까 내가 만들어준 건데 며느리 될 여자가 요리 실력이 이래서야. 내 아들은 뭘 먹고 살란 거야? 저 그래도 혼자 살면서 계속 요리했어요. 이미 만든 걸 어떡해요. 뭘 어떡해. 다시 만들어와. 사람도 많은데 내 며느리가 만든 음식 대접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런 걸 만들어 오면 나보고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아우 이런. 네? 다시 해오라고요?
그럼 오빠나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세요. 다른 친척분들은 맛있게 드시는데 어머님께서만 그러시니 속상하네요. 너 같으면 기껏 온 손님들 맛있는 밥 먹여서 돌려보낼 수 있겠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도와달라, 알려달라, 응? 한 번만 더 말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알겠어? 남편이 저를 도우려 일어났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 마음에 들진 않았어도 10개의 눈동자가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 싫다고 소리칠 수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시켜놓고 밥그릇은 깨끗이 비우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미 다 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친척분들도 돌아가셨는데 저 좀 쉴게요. 아침부터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아침은 물론 점심, 저녁까지 연달아 굶은 탓에 그제야 배가 고파왔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앉아서 밥 먹으라는 소리도 없으시니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견뎠습니다. 명절은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지옥이 펼쳐진다 해도 남편이 잘해준다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약속 후 첫 연휴는 그렇게 우왕좌왕 지나갔습니다. 연휴 날이니까 까다로우셨지 명절만 그러시고 평소에는 간섭 안 하실 거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렸다는 듯 시어머니의 투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 연락처를 가져가시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은주야, 내가 오늘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와서 집 청소 좀 해놔. 너 오늘 일찍 마치는 날이지? 딱 청소 끝내두면 우진이 올 테니까 밥도 준비해놓고. 네? 오빠랑 같이 사시잖아요. 오빠는 뭐하고 제가 어머님 댁 청소를 해요? 뭘 그리 반항하는 거야.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잖아. 며느리 뒀다 뭐해. 내가 너한테 명품을 가져오라고 하니 무리한 걸 요구하니 딱 칼도리만 하라는데 너 이번 연휴도 그렇고 점점 반항하는 것 같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일을 일찍 마친다 해도 저도 제 일정이 있어요. 집 청소까지는 해드릴 수 없어요. 정 필요하면 파출부를 부르세요. 그게 무슨...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청소 하루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드시면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가 있는데 내 아들을 왜 시켜? 너 그럼 합가하면 그런 식으로 니네 남편한테 시킬 거니? 난 그런 거 두고 못 봐. 원래 시댁에서 며느리 존재란 그런 거야. 뭐가 당연하단 듯이 하는 요구가 늘어나는 게 제가 가만두면 더 심해질 게 눈에 보여서 그날 퇴근한 예비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오빠 그거 알아? 오늘 낮에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나보고 퇴근하고 집 청소 좀 해달라고 전화 오셨어. 뭐? 자기 보고 집 청소를 하라고 했다고? 아 진짜 무슨 생각이지? 예전엔 전혀 안 그러셨는데 딱 결혼 약속 말씀드리니까 그러시잖아. 나 솔직히 이번 연휴에도 오빠도 곤란해하는 거 보고 참아 넘기려고 했지만 그때 어머님한테 엄청나게 실망했어. 왜 나만 이래야 해? 지금이 60년대야? 며느리만 그렇게 일하라는 법도 없잖아. 오빠도 좀 강하게 말해주면 안 돼? 나도 친척들 많이 오셔서 그 앞에서 소리 지를 수가 없더라고. 자기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았지. 이번 건이랑 명절 건이랑 내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참 나도 곤란하다. 어머님께서 의존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남의 자식이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딸이라고. 내가 어머님 딸도 아닌데 평일날 불러서 집안일까지 시키는 건 정말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알았어. 내가 잘 말하면 생각 고치시겠지. 내가 대신 미안해. 그래도 제가 이 남자랑 계속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예비 남편이 잘 해결해보겠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곧 변할 거라고, 달라지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 이런 고민 털어놓을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결혼이 깨지면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데 그게 두려워서 어느 정도는 참아줬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을 고쳐먹으신 것처럼 조용하셨습니다. 딱 한두 달이었지만요. 그동안 저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었네요. 안 그래도 신혼집 문제에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이 하나 해결된 거였죠. 예비 남편과 함께 살면 되겠다 싶어 바로 소식을 전했더니 역시나 뛸 듯이 기뻐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 집 문제 해결이야? 우리 은주가 한 건 했네. 완전 축하해. 와, 우리 자기 능력 좋네. 성공해서 다행이야. 우리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요즘은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연락 안 오시지? 최근 한두 달 정도는 나한테 연락 안 오신 것 같아. 오빠가 잘 말해준 거지? 고마워. 이제 슬슬 안심되기 시작했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엄마가 자기 불편해하는 걸 알면 그만둘 거라고 했잖아.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난 언제까지나 자기 편이니까 언제든지 불편한 일 생기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렇게 행복만 하면 참 좋겠는데 다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제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거든요. 저번에 한번 초대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 실수였나 봅니다. 너 우진이한테 말했다며? 왜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너가 그런다고 아무것도 바뀔 건 없어. 내가 내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받고 살아서 되겠냐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아직 학과 준비도 안 됐는데 제 집에는 무슨 일이시죠? 할 말 있으시면 오빠 통해서 전해주셔도 되셨을 텐데요. 내가 내 며느리 찾아오는데 무슨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말 할 거면 결혼 관둬.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팍팍하게 나오기야?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지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라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너가 우리 가족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저는 오빠랑 어머님이랑 이때까지 저한테 보여준 태도를 믿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변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솔직해. 네가 이 결혼으로 잃을 건 없잖아? 오히려 부모도 없는 애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급기야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반대하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널 오래 봐왔고 우진이가 워낙 좋아 죽으니까 부모 없는 거야 감수하고 받아들여준 건데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너 시어머니가 왔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해도 모자라 망정에 사람 세워놓고 뭐하는 짓이야? 너희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니? 진짜 못 들어주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오빠랑 이야기 잘해볼게요. 우진이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내 아들이 뭐 네 편이라도 들어줄 것 같아? 오히려 네가 보이는 태도를 우진이한테 말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해. 너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 우진이가 알면 널 가만둘 것 같아? 저야말로 이렇게 갈등 생겼을 때 오빠가 무조건 어머님 편만 든다면 그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네요. 어머 얘 봐라. 빠락빠락 앵겨드는 꼴 하고는 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니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아무리 제가 혼자 되는 게 싫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집살이가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동안 조용하셔서 안심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나오실 줄 제가 알았겠나요.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어. 이 집안에 네 편은 아무도 없어. 지금부터라도 잘 보이면 이때까지 보인 물에는 눈 감아줄게.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밀치고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내셨죠. 진짜 저를 찾아온 목적을요. 너 신축 아파트 들어간다며? 신혼집으로 할 거라고 말했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입을 꾹 닫고 있어? 네, 운이 좋게 신혼집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얘, 나도 평생 그 작은 집에서 살아왔잖니.
이참에 아파트라도 들어가 살아봐야지. 이 결혼해서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머님. 이사 준비할 테니까 언제 들어갈 것인지만 맞춰줘. 나도 들어가 살 거란 이야기야. 설마 싫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지? 네?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께서 들어오신다고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놀란 얼굴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할 말만 하셨죠. 평수도 꽤 있다는데 너희 둘이 살기에 부담스럽지 않겠어? 아예 날 달라고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는 소리야. 전 동의 못해요. 그 말씀하려고 오신 거군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 살기 시작하면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실 것도 두렵다고요. 그런데 아예 저보고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요? 못해요. 나 참 실컷 배려해줘도 돌아오는 대접이라곤. 하여간 싹퉁머리 없는 건 잘 알았다. 아무튼 너가 싫어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니까 미리 말이라도 해준 걸 감사히 여겨.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 너 뭐가 있어? 가진 돈이 있어? 재산이 있어? 땅이 있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우리 귀한 아들 뺏겨서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다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조건이 안 되는 널 받아줬으면 나도 얻는 게 있어야겠어. 시어머니는 폭탄을 던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어찌저찌 예비 남편을 만나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저희 신혼집에 얹힐 생각을 하시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에 들어오신다잖아. 아예 새 아파트에 얹힐 생각이시던데? 진짜 저번부터 무슨 생각이신 거야? 우리 둘이 들어가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나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긴 했어. 내가 여보 불편할까봐 거절했지. 직접 찾아오실지는 몰랐네. 오빠 또 어물쩍한 거 아니야? 할 말 다 해야지. 칼같이 거절했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 당하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칼같이 말해. 그럴 수 있을 리 없잖아. 우리 엄마 솔직히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어해. 너랑 연애하는 것까진 간섭 안 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라고 하셨어. 거기다가 자기까지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바람에 나도 곤란하다고. 그래서 뭘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결혼하자고 한 건 오빠잖아. 그리고 중간에서 내가 곤란하지 않게 잘해줘야 하는 게 오빠 역할이라며. 직접 저번에 나한테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또 왜 이래? 나라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나도 할 만큼 했어. 엄마한테 말했다고. 그런데도 엄마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 나도 명절 때도 자기 도와주려고 했고 이번에도 엄마한테 너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엄마가 막는 걸 어떡해. 여기서 오빠가 잘해줘야 하는 건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서 변하시는 건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 그런데 난 엄마 의견에 동의해. 엄마가 우리 결혼으로 얻는 건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자기나 나나 일하느라 집은 잠만 자는 곳이니까 엄마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 오빠 제정신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결혼했으면 당연히 둘이 사는 거잖아. 나야 엄마가 집안일 해주고 밥 해주면 편하지. 자기한테도 그게 편하잖아. 예비 남편마저 어머님께서 집에 들어와 살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슬슬 이상하다 싶긴 했죠.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말로는 중재해준다 했으면서 벌써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니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만 제 편이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니 결혼 결심까지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전혀 안 편해. 겨우 몇 달 동안 숨 좀 트이나 했더니 다시 시작된 거지? 나 절대 어머님 모시고 못 살아. 아 그래? 잘 됐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줘, 그 아파트. 뭐?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넣은 거야. 내가 당첨된 거고. 그걸 오빠 어머님한테 왜 줘야 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예의 바르게 하라고 소린 안 하잖아. 너 편 들어줬잖아. 너 혼자잖아.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족도 없잖아.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 점수 따둬야 너도 살기 편해져. 야, 진짜 미쳤어? 그놈의 엄마. 그럴 거면 혼자 살지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해? 나도 너가 이렇게 버릇없이 나올 줄 몰랐어. 우리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그거까지 참아줄 테니까 아파트 주고 끝내자.
엄마도 너 혼자일 때 그렇게 너한테 밥 먹이고 잘해줬으면 됐지. 엄마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그래.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무슨 오빠까지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어머님한테 잘했어. 노력해서 잘해드렸다고. 너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애인 줄 몰랐어. 솔직히 부모 이런 애 받아들이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런데도 나랑 우리 엄마는 받아들여줬다고. 갈 곳 없는 너 받아주고 결혼까지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넌 뭐 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그게 네 본심이란 말이지? 내 말대로 해. 같이 살기 싫으면 엄마한테 아파트 주라고 했어. 그것도 못해? 그러면 차라리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예비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소리치며 어머님을 두둔했습니다. 같이 살기 싫으면 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하라고 소리 지르며 저를 책망하곤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몇 번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인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너무 황당했지만 이제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돌아가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어느 날은 둘이서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던데요. 저는 지금 몸서리치게 두 사람이 질렸는데 말이죠. 생각은 해봤니? 우리가 건 조건 안 되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며? 어머님, 오빠, 아직도 포기 못하신 거예요? 제발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라고요. 버르장머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파혼하거라. 어이없는 표정을 한 채 예비 남편을 쳐다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엄마 말 안 들었어? 네가 끝까지 못하겠다면 나도 너랑 결혼 못해. 그거 잘 됐네요. 그 아파트가 뭐라고 참. 제 손으로 얻은 첫 아파트예요. 그런데 저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도 파혼 결심이 선 지 오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협박에도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실은 밝히고 두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풀리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있었기에 수월했죠. 뭐 이게 어쨌다고 그래? 어머, 이게 네 이름으로 돼 있어? 이건 건물이네? 이건 뭐야? 서울? 뭐야, 은주야, 너 건물주였어?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혹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가? 당신들에게 아무 미련도 없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 정 다 털린 지 오래지만 이건 알아두라고 밝힌 거예요. 그 아파트 하나 얻으려다가 잃은 게 얼만지나 보라고. 아우, 일탄이 무슨 소리야. 은주 너를 잃을 리가 있나 우리가. 이내 몇 장의 서류를 넘겨보신 시어머니께서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까지 파혼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갑자기 잃을 리가 없다나. 하여튼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주야, 꼭 그 아파트가 아니라도 된다. 너 다른 것도 있지? 그럼 다른 데 살면 돼. 새 집에 니네가 들어가서 살아. 결혼할 거지. 약속대로 결혼할 거잖아. 너희 사랑한다며 둘이. 자기야, 파혼 이야기 꺼낸 거 미안해. 자기 왜 말 안 한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화낼 줄 알았으면 내가 아파트 달라고 안 했어. 우리 며느리 될 은주가 이렇게 잘났다니 내가 귀인을 몰라봤네. 이해하지? 우리 땐 다 아들 귀하다고 자라서 그래. 우리 아들보다 훨씬 성공한 여자였구나, 은주가. 저 더 이상 그 집 며느리 될 사람 아니에요. 이야기 끝났으면 이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나가라고 선언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은주야, 왜 그러니? 설마 내가 아파트 달라 해서 그런 거야? 진심 아니었지. 나도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너무 편해서 말이 헛나왔어. 맞아. 엄마가 자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진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번 명절도 요리 한 번 안 시켰을걸? 왜 미리 말 안 했어, 자기야. 깜짝 놀랐네. 나도 미안해. 화 풀어줘. 둘 다 똑같네, 진짜. 재산 없으면 며느리 도리하라고 막 부려먹고 가진 재산 있으면 잘해주려고 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 오해가 있으면 차근차근 풀면 돼. 은주야,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내 요구에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만 잘 살아줘. 못하겠네요. 이미 그쪽 집안 실체를 바닥까지 봐버려서 어쩔 수가 없네요. 결혼 없던 걸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이지, 자기야. 우리 사랑하는데 엄마 실수로 우리 결혼이 깨진다는 게 말이 돼? 그럴 리 없어. 나 못 받아들여. 미안해, 자기야. 나도 엄마 편 들어서 미안해. 자기가 속상했겠다. 절대 자기 마음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우리 결혼할 거지? 자산 앞에 달라지는 태도. 사탕 발린 말로 절 유혹하려는 두 사람을 보자 재미있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미 떨어질 정도 없었지만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기회이기도 했죠. 저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면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렇게 나랑 살고 싶어 하다니 어쩔 수 없네. 알았어. 눈 딱 감고 용서해줄게. 잘못은 있고 나한테 잘해준다니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니, 세아가? 그래,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엄청나게 잘해주도록 할게. 사실일 리가 없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한 계획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즉, 혼인 날짜를 앞당겨 곧 결혼하겠다는 소식과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놓아주며 남편에게도 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했지만 나름의 기대가 되더라고요. 시작은 직장을 때려치웠다고 선언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여보 덕분에 사직서 냈다. 진짜 우리 은주 최고. 나 진짜 행복해. 우리 은주 같은 여자가 날 좋아한다니.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뭐야,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일할 필요 없잖아. 여보도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그냥 돈 쓰면서 놀러 다닐 일만 남았잖아. 솔직히 부동산 올랐을 때 팔면 돈 많이 나오니까. 역시나 이유는 저희 아버지 유산을 펑펑 쓸 생각이었던 거죠. 저도 제 손으로 직접 번 돈 이외에는 쓰지 않는데 아주 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집 있잖아. 거기 낡아서 살 사람이 빨리 안 구해지더라고. 그래서 많이 싸게 올렸더니 살 사람이 나타났나 봐. 그걸로 엄마 대출금 갚기로 했어. 아, 그래? 그런데 오빠 요즘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 시기에 못 보던 것 같은데. 뭐 어때? 나도 이제 건물주 남편인데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지. 난 이제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고. 그 후에도 예비 남편에게 아직 뭘 나눠준 것도 아닌데 아주 신이 난 듯 카드비까지 내면서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 잘 걸렀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당했으면 저만 손해볼 일이었잖아요. 어차피 집 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나 거기에 직장도 그만뒀다 하니 이쯤 되면 사실을 밝혀도 두 사람한테 타격이 꽤 클 것 같아서 말하게 되었죠. 이제 내 할 일이 끝난 것 같네. 재산을 나눠준다라. 그걸 믿었어? 난 너랑 니네 엄마가 쓰레기처럼 굴었을 때부터 너랑 결혼할 마음 없었어. 은주야, 갑자기 왜 그래? 그 이야기는 이미 용서해준다고 하고 끝난 거잖아. 너네 돈 앞에서 연기 잘하더라. 그렇게 바닥까지 보여놓고는 재산 있다 하니 나한테 잘해준다니 뭐라고 하더니 그렇게 몇 푼 가지고 얼굴 싹 바꾸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 못해. 은주야, 이러지 마. 인제 와서 이러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나랑 엄마랑 살던 집도 다 뺐는데 우리 이제 갈 곳도 없어. 꼭 약속 지켜야 해. 네가 번 돈도 아닌 걸 욕심내다가 네 스스로 망한 거지. 알아서 해결해. 은주야, 내가 잘못한 건 사과할게. 진짜 엄마 잘못도 내가 사과할게. 그래도 안 되면 엄마한테 와서 직접 사과하러 갈까?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지금 올 거야. 우리 엄마. 진짜 갱생불가한 쓰레기들. 그렇게 엄마 편만 들 거면 제발 엄한 여자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엄마랑 둘이 살아. 싫어. 난 자기 못 놓아줘. 자기랑 같이 살 거라고.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네 눈앞에 돈만 욕심부리다가 다 잃은 기분이 어때? 난 아주 속 시원하네. 결국 뭐라고 해도 남의 돈 욕심내다가 팔짝 온 거죠.
손톱만큼도 동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꼼짝도 안 하니 시어머니까지 찾아오셔서 사과하셨지만 정말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새아가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니? 어머,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내가 너무 콧대가 높았어. 내가 뭐라도 된양 굴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약속한 것만 좀 받을 수 있겠니? 은주야, 진짜 곤란해. 장난이지? 너도 진심 아니잖아. 너도 나 사랑하잖아. 엄마가 문제라면 엄마가 자기 눈앞에 안 나타난다고 했어. 나랑 딱 둘이서만 살자. 저 찾지 말라고 했죠.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단칸방에서 살아. 집 놓을 데도 없고 곰팡이 다 핀 곳에 겨우 구했는데 우리도 이사 가야 할 거 아니야. 우진이도 너만 믿고 일 그만둔 거고. 그런데 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우리 생각도 좀 해줘, 은주야. 내가 잘못한 건 정말 미안한데 사정 좀 봐달라고 이렇게 빌게. 누가 남의 돈 믿고 일 그만두라고 협박이라도 했나 봐요. 사실 제가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별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파멸하는 꼴 좀 봐요. 이 얼마나 속 시원한 결말이에요. 갈 곳 없다고 감성팔이하며 눈물 콧물을 짜내던 두 사람, 결국 경찰한테 끌려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결혼 자금도 챙겼겠다. 돈 좀 보태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 주소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죠. 예비 남편은 사방팔방으로 저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눈앞에 나타날 이유도 없었어요. 대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예비 남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게 되었는데 결혼 자금이라고 보여준 돈도 이미 다 날린 것 같더라고요. 대체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멍청하게도 그동안 펑펑 쓰고 다닌 거겠죠. 저희 아버지 건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다닌대요. 솔직히 이 정도 결과까진 기대도 안 했는데 욕심부리다가 스스로 파멸로 가버린 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파혼을 했다고 해도 제 생활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둘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게 약간의 공허함을 남기긴 했지만 더 큰 슬픔도 이겨낸 제가 못 이겨낼 것도 아니었어요. 한 3달 정도 지나니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을 뿐 다른 감정은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저를 좋아하는 척 결혼하려고 들던 예비 남편도 자기 엄마가 먼저였고 어떻게든 저를 뜯어먹으려던 아나무인 시어머니까지 결혼 전에 알았으니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죠. 단칸방에 살면서 지인들에게 돈 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근황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또 대리효도를 해줄 여자를 찾고 다닐 수도 있고 그 여자를 뜯어먹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파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벌써 밤이 늦었네요.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글을 쓰니 정리가 한 번 더 되는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후기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으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